그러면 이제 이 정도 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았는데 이제 환승연애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운데요. 첫 번째 질문이 섭외 비하인드. 일단은 섭외는 처음엔 인스타그램 DM으로 왔고요. 보고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다가 뭐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방송의 마지막에 크레딧 보면은 첫 미팅 때 제 모습이 나오는데 제 인생 최대 뻐글이었을 거예요. 거의 머리가 이랬고 셔츠도 스투시 막 당구공이 그려져 있는 좀 약간 날티나는 셔츠를 입고 딱 들어갔을 때 덩치는 큰데 머리는 이만하고 옷은 막 되게 이상한 색감 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작진분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평소에도 연애 프로그램을 잘 즐겨보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재밌겠다, 이런 미팅 이런 경험도 재밌겠다 하고 갔어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아요. 나가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을 태어나서 언제 해보겠냐,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좀 인간관계나 감정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고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나가게 되면은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전환점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경험을 태어나서 언제 해보겠냐, 재밌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쌈디 형이랑 제가 원래 알아가지고 뭐 섭외가 됐냐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쌈디 형이랑은 기존에 원래는 알던 사이는 아니고, 저도 촬영 끝나고 종영한 날 사석에서 형을 처음 뵀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힙합을 그때 너무 좋아했던 입장에서 너무 존경하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저희한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진짜 잘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제 팝업 때도 2번이나 연속으로 와주셔가지고 끝까지 잘 자리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이먼 도미닉. 술을 많이 먹던데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량으로 치면 소주로 한 2병, 3병 먹으면 취하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술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방송 중 만취한 적 있나요? 네, 한 번 있어요. 그 제주도 가기 전에 저는 사실 창진이 형이랑 혜원이가 X라고 확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유정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창진이 형이 갑자기 와가지고 위스키를 되게 이렇게 한 병을 딱 갖고 와서 컵에다가 이렇게 따르더니 주원아 원샷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원샷 먹었는데 그때 뭔가 잘못됐다, 둘이가 X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겠지 했는데 제주도 가기 딱 전날 그런 뉘앙스 좀 느꼈고 완전 만취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제가 뽀글머리 소파에서 이렇게 쓰러져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데 머리가 완전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저도 방송으로 확인했습니다. 좀 비하했는데 저는 창진이 형이랑 진짜 각별하게 지냈어요. 이태원에서 형이 처음 온 날 형이 짐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다들 그래도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씻고 옷 갈아입을 때까지 형의 짐이 안 와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를 벗어서 형한테 빌려주고 대화를 했는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주도 가서는 좀 어색한 게 있었지만 저는 혜원이랑도 정말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혜원이랑 얘기를 하면은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리액션도 좋고 제가 뭐 말만 하면 빵빵 터지고 막 이러니까 혜원이 특유의 이게 개주기 웃음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혜원이가 저한테는 펜실베니아 쪽에 살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진이 형이 처음 온 날 소개할 때 저는 뭐 판실베니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둘 다 펜실베니아 쪽에 있었다고? 라는 공통점이 있고, 형이 처음에 데이트 상대를 딱 고르는데 혜원이 이름을 말했다가 이러고 다혜 누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왔는데 혜원이가 제가 마실 거를 이제 이렇게 찾으려고 막 이러면서 냉장고를 갔는데 혜원이가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아다리가 저 입장에서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혜원이를 밖에 이제 데리고 나가서 위로도 하고 저도 힘들었으니까 서로 이제 고민 상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때 창진이 형이 약간 이렇게 빼꼼 저를 보더라고요. 베란다 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다 하고 형 일로 오세요 하고 창진이 형을 앉히고 눈치 빠른 나에 취해가지고 자리를 비켜줬거든요. 그리고 유정이한테 가서 제가 유정아 나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잘했지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유정이는 막 뭐야 눈치 진짜 없다 이 사람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비록 안 나왔지만 정말 멍청한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중분들은 3인칭으로 저희를 보는데 안에서 저희는 1인칭으로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알기가 어렵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전 눈치가 없는 놈이긴 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창진이 형의 전자담배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원래 그 전자담배를 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방송 보면은 민영이가 이제 상정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도 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눈치 없이 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민영이는 자기 건 줄 알고 이제 빌려줬는데 또 두 개가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에 이물질이 낀 건데 이걸 빼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뺄 도구를 찾으러 이제 돌아다녔어요. 막 주방도 가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창진이 형이 그거를 가지고 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날 그 상황에 하필 형의 전자담배를 제가 꼭 망가뜨린 거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숙소에 가서 형 내가 전자담배를 이렇게 한 것 같다 하니까 주원아 그거 뺐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이제 그거를 고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빼서 고쳐가지고 잘 이용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멤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그 촬영할 땐 정말 몰입해서 했고 안에서의 감정들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끝난 게 작년이고 방영 중에 더 돈독해진 것도 있고 저희끼리는 약간 전우회라고 하는데 저희도 참 신기한 감정이고 저희끼리는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매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쁘게 좀 응원해 주시고 좋은 모습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 중에 가장 첫인상이 강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거는 저는 동진이 형입니다. 참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 인상도 되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한데 형 그 특유에 있어요. 동진이 형 특유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일단 되게 눈에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진중하고 진솔해 보이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또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가장 첫인상이 강했던 건 동진이 형이었던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첫인상과 가장 달랐던 사람 다혜 누나랑 유정이인 것 같아요. 둘은 좀 비슷한 맥락으로 달랐다고 느꼈는데 첫인상은 유정이는 되게 깍쟁이 같고 공주님 같은 느낌이었고 다혜 누나는 의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첫인상이 되게 센 언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시크하고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다혜 누나는 진짜 뭐 말만 하면 울고 막 되게 털털하고 너무 순수하고 유니콘 같은 사람이었고 유정이도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되게 털털하고 생각보다 깍쟁이가 아니고 여장부 느낌이어가지고 첫인상이랑 가장 달랐던 사람은 그 두 명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얘기해주세요. 너무 모든 데이트가 다 기억에 선명하기는 해요. 근데 엑스데이트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정말 기다렸거든요. 언제 시간을 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좀 겁도 나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지? 당장 내일 이미 많이 꼬여있는 이 감정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막상 데이트를 하니까 뭐 되게 만날 때 같기도 했는데 슬프기도 했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많은 감정을 안겨다 준 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명대사 소감 얘기해 주세요. 자기야 미안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를 예고편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 찐이다 이러면서 좋아해 줄 줄 몰랐었는데 그 상황이 제가 점심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그 섹션에는 카메라가 없다고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기운도 있었고 마이크를 깜빡하고 이제 석영이한테 얘기 좀 하실래요? 해가지고 박치기 한 거죠. 그냥 속상한 마음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과 아이돌 분들, 배우분들 다 이렇게 따라해 주신 게 정말 영광이었고요. 좀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놀토에서 나와가지고 태연님이 맞추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말한 거를 이런 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지금도 정말 영광입니다. 자기야 미안해 대사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때 이후로 제가 사실 한 번 그냥 해보려 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는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환승연애 있다는 거 안 나와. 땀나네요. 덥네. 이제 촬영할 때 힘들었던 점들이 뭔가요? 촬영 때는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날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뭐 한 거 기억나세요? 하면은 제가 뭐 했죠? 막 이랬거든요. 그만큼 좀 되게 혼란스러웠고 물론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도 진짜 많은데 방영할 때가 한 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 다른 멤버들이 너무 속상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말 한마디 뭐 카톡 정도 말고는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영할 때는 저도 힘들었고 촬영과 방영 전부 저란 사람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방송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기억에 남았던 순간, 다 끝나고 이제 유정이랑 창진이 형이 떠나고 제가 숙소에 혼자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되게 후련했어요. 근데 창진이 형이랑 만나가지고 형 얘기 좀 하자 이러고 바람 쐬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때 창진이 형이랑도 대화를 했고 근데 정말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되게 허무하고 공허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형도 저랑 대화할 때 정말 많이 느꼈다 하더라고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석영이랑 유정이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걸어오는데 되게 오묘하고 신기하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고 가져갈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때 가장 맛있었던 거 서동진의 김치찌개.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 입 먹자마자 엄마! 막 이랬거든요. 방송 중 왜 그랬는지 후회되는 장면. 저는 머리를 풀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그 푼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모자 쓰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상황상 이게 제가 머리를 수정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를 잘 할 줄을 몰라요. 20대의 절반 이상은 그 뽀글머리로 살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고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형 군대에서 한승연애 보고 형한테 빠졌는데 나랑 혼인신고 리액션 캠 다 보셨나요? 정말 다 봤습니다. 솔직히 좀 상처받는 장면들도 많았지만 그분들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환승연애에 출연했던 규민이나 원빈이 나연님, 희두님, 그리고 고민영님 저희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고 좀 더 이해해주는 이런 리액션들을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 멤버들이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카메라 안 불편했나요? 처음엔 사실 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숙소에서는 카메라가 잘 이렇게 숨어 있다 해야 되나? 카메라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별로 거슬리지 않았는데 잘 때도 찍다 보니까 항상 첫날에는 막 후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막 이랬는데 저는 한 3일차 때부터 뭔가 되게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옷도 바지나 이런 거를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막 이불 속에서 갈아입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차피 안 쓰시겠지 하고 그냥 갈아입고 속옷 정도만 당연히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이랬던 것 같고요. 제가 첫 데이트가 다혜 누나랑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작진들이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좀 긴장도 되고 좀 뚝딱거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블랙아웃 되더라고요. 안 보이고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지만 신경을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이건 저희 담당 작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한승연애에 출연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라고 왔는데 이거는 요새인 것 같아요. 촬영 땐 너무 힘들었고 방영 때 또 한 번 많이 긴 기간 동안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후회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끝나고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만 남아있다고 느껴지고 주변 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다 보니까 출연하기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지금. 다음 질문은 방송 전과 이후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방송 전과 이후에 너무 많이 바뀌었죠.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한 거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12시 땡 치면 저보다 먼저 방송을 보시고 주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엄마 아빠도 너무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너무 자랑거리가 된 것 같고 좋게 생각해 주시다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같아요가 아니고 행복합니다. 환연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성대결절을 얻었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지금도 그때 마셨던 커피를 여기다 따라 먹고 있는데 좀 중독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파란색 맛이 편의점에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오는 길에 사려고 편의점을 거짓말 아니고 한 5군데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커피를 너무 많이 먹고 술 맨날 먹지, 스트레스 받지, 잠을 제 생각에는 멤버들 중에 정말 잠을 안 잔 멤버 중에 한 명이어서 촬영이 끝나고 나와서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나오자마자 축구를 하고 회식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을 가서 노래 부르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성대결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 말할 때마다 삑살이 나고 지금도 사실 완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초반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좀 관리를
좀 더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 성인 되고 나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돈독해졌고 방영 중에 서로 오해도 있었고 뭔가 속상한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 나이에 이렇게 딥하게 알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멤버들을 얻은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의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토글 동진 뽀동 현커인가요? 네, 저희는 현커 맞습니다.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보나요? 네, 형이 일 끝나면은 저를 보러 저희 동네로 와주다 보니까 또 저의 지인분들이 방송을 보고 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제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서 형도 축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 축구팀에 지금 영입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형커 맞습니다. 연남동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바빠 보여서 사진 요청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대한 전 다 찍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뭔가 요청을 못하시고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시면은 제가 먼저 가서 그냥 사진 찍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바긴 한데 대부분 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언제든 정말 제가 특이 상황이거나 정말 곤란한 상황이 아니면은 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정말 많이 찍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마지막 같은 질문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예상도 했고 석영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팬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사실 촬영이 끝나고 올라와서 이제 촬영 중에 있었던 오해나 이런 감정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풀었어요. 둘이 그냥 자주 가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서 좀 얘기하고 좀 풀었고 의지하고 지냈는데 방영 중에 또 서로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하면서 또 한 번 많이 좀 멀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고 좀 조심스럽게 잘 지내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예쁘게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왕 하기로 마음 먹은 거 아주 야무지게 재밌게 그냥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활동도 사실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저란 사람이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꿈은 음악과 이 엔터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도 저 이주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앨범도 제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